박정훈 의원이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고발하십시오. 민주당이 위증교사 녹취록을 공개한 자를 고발하는 걸 검토한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고발하십시오. 위증교사 하는 내용이 녹취에 명백하게 담겨 있는데도 그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왜곡 운운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특히 당대표 개인의 비리를 놓고 당 조직 전체가 움직이면서 방어하는 모습, 우리 정당사의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찰이 정치인이 이런 조작적인 행태를 취하고 이것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 대표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행태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의가 흐트러지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해도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끝나는 2년 3년 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아하. 그건 타당치가 않은 태도겠죠. 예. 네. 그러면은 법적인 공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뭐 지금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사과를 보세요? 하면은 고발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고발을 해달라고 하니까 네. 고발을 어쩔 수 없이 할 가능성이 높다.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지만은 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곧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네. 왜 이런 조작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예. 이걸 밝혀야 할 것 같고. 그럼 만약에 고발한다면은 혐의가 뭐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건가요? 예,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일단 돼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집어내야 할 부분이 예. 이 자료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 남들은 얻지 못하는 이 자료를 본인은 이걸 얻을 수가 있었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거죠? 그렇죠. 이 녹취 예, 예. 음성은? 예. 검찰 측에서 나왔거나 네. 아니면 아까 김모 피고인과 그쪽 변호인에 의해서 나왔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검찰이 줬다고 한다면 이건 형법상의 그 공무상 기밀 누설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많겠고 그다음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을 통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네. 형사소송법상의 유출 금지 조항 그걸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게 출처가 어디든 간에 예. 처벌할 수 있을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 반드시 거군요. 문제가 되겠죠. 본인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어제 제가 기자회견은 뒤에 뭐 반박 기자회견을 네, 바로 한다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예. 이것은 법원에다가 예.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그건 법원이 줄 수가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주면은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거짓말을 한 거죠. 결국은 있을 그래요? 수가 없는 일을 거짓말한 것인데 예. 왜 거짓말을 했을까? 출처가 문제가 있기 수가 때문에 없는 그것을 상황이기 감추기 위해서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겁니다. 추측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요. 이제 박정훈 의원이 어제도 바로 이제 연달아서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기자회견하고 오늘도 SNS를 통해 가지고 고발하십시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법적으로 이제 따져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초선 의원이 예. 너무 일찍 자기 정치 생명을 거는 것 같습니다. 아, 국회 한번 돌아보기도 전에 장외전을 벌이면서 잠깐만요. 이게 만약에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회의 시간에 발언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예, 있습니까? 면책 대권도 없는 내용이죠. 아. 예. 그렇네요. 예. 이렇게 보면은 지금 회의장에서 회의 시간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여러모로 커질 수가 있겠네요, 이 예, 사안이. 여당 의원이라는 분이 예. 들어와야 할 국회는 안 들어오고 밖에서 검찰 대변인 역할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예, 좀 분명히 이것은 뭔가 법적인 아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른바 위증 교사 사건. 뭐 검찰이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가죠. 뭐 잘 아시니까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게 쟁점이고 어떤 결과 좀 예상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 애초에 2002년으로 사건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도에 KBS의 최모 PD라는 분이 검사 자격을 사칭해서 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그 전화 진술 조사를 받았던 좀 잘못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하필이면 그 장소가 이재명 당시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변호사도 공범이냐 네. 아니냐 누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느냐 네.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는데 아하. 그러다 결국은 이제 벌금으로 이제 처벌을 받는 그런 결과로 끝났었죠. 근데 16년이 흐른
네. 2018년도에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TV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 사건이 쟁점이 되니까 그것은 당시 방송국 PD가 주도를 했던 사건이고 나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범이었는데 왜 혼자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네. 해서 이것을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억울하다는 것인데 네. 그런 의견 표명도 못 한다는 것이냐라고 해서 1심, 2심, 3심 연속 무죄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네. 문제는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아까 김모 씨라는 분이 그 백현동 사건하고 좀 관련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더니 그 핸드폰에 이재명 대표님의 목소리가 그게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그 입수한 걸 토대로 이재명 대표님을 아까 그런 거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그 부분 이런 것들을 짜깁기를 해서 위중교사로 몰아가서 기소를 했던 사건이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재판이 지금 후반부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법정의 변호인이 아니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있고. 자, 그러면은 참 이게 글쎄요.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 또 지방선거 토론 당시에서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 당시에서도 뭐 얘기가 돼서 그게 불거졌는데 다 이제 무죄 판결 받은 건데 검찰의 압수수색 이걸 통해 가지고 음성이 확보되다 보니까 검찰이 그 위중교사 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받고 있다. 이거 글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이기도 한데 검찰에 좀 의도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까 분명히 유리한 부분들을 공소장에 표현을 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유리한 부분 쏙 빼고 나머지 가지고 짜깁기를 해서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뭐 그 좀 합리적인 판사님 뭐 어떤 전제로 예. 합리적인 판사를 전제로 한다면 네.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겠죠. 그래요. 아니 이게 사실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미래에 포함해 가지고 뭐 인신에 대해서 다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정하게 자료도 다 조사하고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선택과 뭐 집중을 하는 그런 식의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소를 제기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거 이거 검찰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검찰 출신이시하고 조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검사였으면 예. 저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3년씩 수사하는 야당 대표 부부를 3년씩 수사하는 네. 저 검사들 일부 검사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런 검사들이니까 저런 행태가 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3년씩 야당 부부를 상대로 수사를 네. 하고 그러면서 같은 지부 차원에서는 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환도 못하는 저런 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겠죠. 하하. 그런 비양심, 예. 형평성 없는 태도가 이런 불합리한 수사, 불합리한 기소를 가져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최근에 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여사 김혜경 여사 예. 그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수사팀이 뭐 12명이 꾸려져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게 총액이 몇 예. 천만 원인지 네. 입증될 액수가 몇십만 원일지 아니면 영원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 사건을 가지고서 2년 넘도록 수사를 펼치고 12명의 검사를 동원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공조직이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하면 그걸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네. 안 나오고 있죠. 출석을 안 해서 하하. 따로 물어볼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검찰의 행태를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수사를 한다고 해도 좀 느리고 또 철저하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반대로 야당 대표와 뭐 야당 대표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말 탈탈 터는 모습이 아닌가. 예. 이제 이재명 대표가 5개째 재판을 받는 건가요? 5개 재판을 한꺼번에 받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대장동
이 팀이 있고 또 이게 이것도 있고 이번에 저 대북송금 사건이 대북송금 이루어져 사건이 있기 있고. 때문에 현재 예. 4개의 재판부를 4개 재판이 있다. 있죠. 예. 그러니까 수사가 돼서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같은 경우 관련돼서는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 이것만 봐도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이게 공정한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할 것 같아요. 최소한 수사라도 하는 모습을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보여야지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게 하는구나. 그래도 수사는 열심히 하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지금 검찰에서 이원석 총장은 계속해서 뭐 원칙대로 하고 있다. 법 앞에 여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원칙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의 없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네. 그 검찰은 문을 닫아야죠. 저게 원칙이고 네. 저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 검찰은 문을 닫아야 맞는 것이지 아. 저기에게 권한을 주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행태를 반복하게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직접 수사권은 일단 그것부터 폐지를 하는 것이 맞고 네. 다만 이제 인권 보장 기능, 경찰에 대한 감독 기능으로 표현되는 보안 수사 요청권으로 표현되는 네. 그 권한을 이제 어떻게 유지를 시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직접 수사권은 이래서 없애야 맞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결국 뭐 귀결되는 것은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야당 내에서 나오는 어떤 합의 지점 같은 거는 뭐 검찰을 기소청, 뭐 공소청 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걸로 예. 뭐 수사할 사람들은 뭐 중수청으로 다 이제 모아서 수사하는 걸로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의 이 수사 뭐 기소 다 이제 양손에 그 쥐고 있는 권력을 분리시키는 게 맞다. 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맞다. 아니 근데 의원님께서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검사 후배들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좀 압박 이런 거 없습니까? 아니 왜 우리 후배들을 못 살게 굽니까? 아니면 왜 검찰 개혁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있어요. 예. 그럴 수가 있냐고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땀 흘려서 밤새 가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결과가 욕먹는 일밖에 안 하는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고생을 하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다고 한다면 네. 그 고난을 왜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냐. 아하.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오히려 그 특수부로 가 있는 인력들을 다 형사부로 빼내서 서민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수사를 하고 보안 수사를 통해서 네. 인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인력을 투입한다면 훨씬 보람이 있고 신뢰받고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특수부 사건도 1, 2년이 지나도 처리가 안 되고 있고 형사부 사건들도 뭐 음주 뭐 폭력 간단한 사건 외에는 1, 2년이 지나도 처리가 안 됩니다. 네. 둘 다 이렇게 큰 장기 방치 상태를 가져오고 있는데 특수부는 나올 때까지 하는 바람에 안 하고 또 어느 쪽은 부를 수가 없어서 결정을 못 하고 있고 형사부 사건은 인력을 다 특수부 쪽에 다 뺏기는 바람에 아. 사람이 없어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는 곳은 지나치게 하고 있고 네. 열심히 해줄수록 국민에게 필요한 그 조직은 열심히 해줄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아. 지금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운영이 잘못되는 바람에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래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는 일선 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 생각에는 이른바 정치 검찰,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검찰 그 이미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되고 한골 탈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설득해내고 검찰 개혁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형사부 검사들을 향해서 저는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네. 세상을 맞이하고 있고 전체가 다 욕을 먹고 있고 공멸을 하게 생겼고 네. 특수부 때문에 정상적인 형사부의 어떤 권한까지도 다 뺏기게 생겼는데 왜 여러분들은 분노하지 않느냐 왜 여러분들은 저항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수뇌부와 일부 예. 그 정치검사들의 이런 지나친 행태 때문에 검찰 전체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 그러게요. 피해는 그냥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네. 이걸 왜 방치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걸 지금 이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은 검찰 수뇌부하고 그 뭐 용화대
국힘 뭐 정치인들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지금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검찰 개혁 이번 22대 국회는 꼭 실패하지 말고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재기능해야 된다 이런 예. 말씀도 많이 하고 계세요. 예.